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커피 시장은 크게 성장했는데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원두 커피 시장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를 이끄는 커피 전문점 중 한 업체 CEO가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에 나섰는데요. 바로 커피 전문점 할리스를 운영하는 할리스 F&B의 김유진 대표입니다. 국내 커피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물론 사모펀드 운용사 출신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나선 김 대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연에서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모펀드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요. 네, 사모펀드는 부동산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일종의 대체 투자의 영역입니다. 소수의 대형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공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협상의 방식으로 회사 주식이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인데요. 김 대표는 사모펀드가 단순히 회사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회사의 기초 체력을 높여 지속 성장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대체 투자로서 어떤 의사결정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운용하는지 할리스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먼저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 투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다양한 투자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 이런 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투자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데들은 좀 바이아웃에 집중을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데들은 리캡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매자니성 투자에 집중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행위들 그것도 이제 벤처 캐피탈처럼 조금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투자들보다는 조금 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 형태를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큰 회사에 투자하는 활동들 하는 펀드들을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6개월 이런 투자는 하질 않고 짧아도 3년, 길면 5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성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분을 사서 가만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기업 가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딜 스트럭처 많이 보는데 회사에 대해서 보지만 이제 계약을 작성할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보통주로 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매자닌성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지분으로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엑시트 루트를 보장받기 위해서 콜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엑시트 전략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같이 IPO를 하자 아니면은 주요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같이 지분을 매각하자 저희가 태그얼롱, 드래그얼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 내용들을 이미 사전에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서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할 때는 모니터링한 밸류 크리에이션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아주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회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사업 계획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도 하고 또한 일단은 회사를 키우는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회사에 직접 투입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선임을 해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네,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도 그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식업에서 이제 뭐 갑질이다 아니면은 뭐 오너 리스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PE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유명한 기관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확실히 프라이빗 에쿼티 운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실적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해결책을 논의를 해서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E가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업 가치 한 배에 샀던 거를 3배로 판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PE들이 생겼고 PE들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이 그런 레버리지나 멀티플 익스펜션이 아닌 실제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창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인수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할 수 있는지가 보장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인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 창출이 투자 수익률에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재매각을 할 때도 추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수익률로 또 다시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장기 기업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가치 한 배에 샀던 거를 3배로 판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PE들이 생겼고 PE들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이 그런 레버리지나 멀티플 익스펜션이 아닌 실제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창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또 엑시 시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3년 후, 5년 후에 회사를 다시 매각을 할 때 인수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할 수 있는지가 보장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인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 창출이 투자 수익률에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재매각을 할 때도 추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수익률로 또 다시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장기 기업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스에도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저희 P&G 출신의 전략 이사님도 계시지만 또 BCG 출신, 로레알 출신 분들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파리바게뜨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경쟁사로부터도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팀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오랜 히스토리와 또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기존 임원분들, 기존 임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개선을 하고 교육이랑 성과표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경영 관리 시스템인 ERP를 저희가 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매장에 접점해서 활용하고 있는 포스 시스템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로스팅 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신규 로스팅 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매장을 계속 빠르게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장 이제 캐파가 이미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 대비 약 2배 정도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회사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스테디라고 불리우는 이제 로봇커피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지금 한 매장 3군데 저희가 지금 프로스테디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또 균일하게 높은 수준의 커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좀 차별화를 통해서 저희 고객분들께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권별로 많은 고민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제 매장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원가에는 일종의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1인 좌석들을 넣어서 좀 더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좌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휴양지에도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공간이라는 게 그 좌석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조명,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에 얼마나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의 뷰를 활용해서 매장을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추가 M&A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때 2013년 당시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2가지 전략으로, 하나는 기존의 할리스 커피를 올게닉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볼트온 투자라고 하는데, 추가 M&A를 통해서 이놀게닉하게 또 성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네,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잡은 그 테마는 역시 커피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기초콜릿 커피라고, 당시에는 뭐 굉장히 비싼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잔에 커피가 5,000원씩 하고 했었는데, 수제 초콜릿을 강조한 이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디초콜릿 커피를 인수를 해서 전면, 이름을 빼고 전면 다 리뉴얼을 했습니다. 또 지금 한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할리스를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할리스가 있고, 이디야, 그리고 투썸, 이렇게 4개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디야가 중저가 브랜드라는 점을 제외하면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는 할리스를 포함한 3개 기업만이 지금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러한 양극화, 저희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게 커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두 다 같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여전히 성장을 하지만 과거 대비 성장률도 조금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브랜드에 예민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고 더 이렇게 새로운 계속 활동들을 하는 브랜드에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향후에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당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배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뭐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사이드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매장당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객수를 많이 또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매장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좀 시간당 고객분들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개선 활동들을 통해서 객수를 증가시키면서 매장당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강의 이후에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부터 커피 시장과 트렌드까지 폭넓은 질문들이 오갔다고요. 네,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 전문 운용력에서 CEO로 변신한 김 대표의 이력에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결정과 관련된 질문부터 커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할리스가 생각하는 커피 소비자 전략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현업의 CEO가 생각하는 현재 커피 시장, 소비 트렌드에 대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기업마다 이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보가 예전에는 이제 정말 초창기에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정보가 공개돼 있고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일단 한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이제 할리스를 왜 투자했을까 저희가 그때 이제 2013년에 저희가 인수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뭐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커피 시장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매년.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갖춰서 추가 성장을 할 때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 투자 키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거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PE 같은 경우에도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이유가 그런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성공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펀드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과 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가지고선 전체 펀드 투자 수익률을 이제 달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한 기업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규모가 그래도 뭐 작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걸 그냥 쉽게 손절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요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싯 관련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요 지분 투자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매각하는 게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같이 한다거나 조금 뭐 투자 수익률이 낮더라도 상장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엑싯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원금을 뭐 일부 보전을 받고서는 뭐 원하는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나온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정말 많이 PE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참 새로운 GP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이건 결국에는 다 운용사업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규모라서 PE가 성공할 수 없다, 뭐 대규모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빠르게 그 본인들의 역량과 투자 경험들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I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2006년도 당시 첫 펀드가 한 3천억 규모의 펀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다시 펀드 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리스 오기 전에 마지막 펀드 같이 이제 진행했던 게 1.2조 펀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약 4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면 펀드 결성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걸 이제 직접 보면서 아무래도 소규모 펀드들도 좀 트랙 레코드 쌓인 데들이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막 진짜 한 10년 전에 북경에 매장을 한번 오픈을 했었다고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직접 이 매장을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느끼고선 사실은 직접 뭐 저희가 투자해서 하고 있진 않고 일부 지역만 저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일종의 가맹 계약 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현재로서는 이제 메인 포커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부분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생산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원두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이렇게 끊김없이 잘 소싱을 할 수 있을지가 메인 관심사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러려면은 많은 투자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이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해외를 어딘가를 선택해서 진출한다면 사전에 미리 좀 인프라를 쌓고서는 그런 소싱 시스템 아니면 브랜딩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내부 인력 인프라를 갖춰놓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시장 성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커피 시장 그 전체 매크로 성장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커피 시장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가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커피를 드실 때부터 이미 원두 커피를 드시는 세대신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이제 윗세대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믹스 커피를 드셨다면 이제 최근에는 그 원두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소비자의 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20대, 30대가 주요 고객이었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5, 60대, 70대, 80대까지도 드시고 또 최근에 이제 10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커피를 직접적으로 드시진 않지만 매장 내에 와서 다양한 음료들을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증가하는 게 있고 그 소비 위축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내수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위축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워낙 소비가 위축됐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정책 변화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52시간인데 오피스가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소비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가격이 사실 뭐 100원을 내린다고 해서 결코 그런 순위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 자체를 뭐 일괄적으로 올린다 내린다라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브랜드 로열티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뭐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가장 고객분들한테 꾸준하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제품이 맛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걸 기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단순히 커피숍에 와서 음료만 소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장시간 동안 공간을 소비하는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계속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거를 저희가 전략적인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에 다시 브랜드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름이 이제 고은이라는 친구인데 그 고은이라는 친구는 이제 20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데들이 홍대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이제 가상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상들을 이제 놓고서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조금은 좀 블링블링한 거 청담동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사실은 그 활동들이 연장이 돼서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거를 사실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구호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새로운 뭔가 큰 그 전사적인 이벤트를 벌일 때는 굉장히 구체화된 그런 타겟 고객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사모펀드가 어떻게 결성되고 투자 과정과 경영에 참여하는지 할리스라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포화 상태라는 국내 커피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현직 CEO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장 환경,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함께한 정영석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